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우리 사회에 몇 없는 합리적, 논리적, 양심적 보수의 간판 김용남 전 국회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 검사를 지내셔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아는 것, 보는 것이 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의원님, 그 윤석열 그 소환 조사가 지난 토요일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소식? 참 아직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던 윤석열 피의자가 조사하는 사람을 바꿔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점심 먹으러 나와서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실랑이를 하다가 가까스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또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수사를 제대로 받을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나가준 건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조사를 받는 태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어서는 도리어 이제 그 체포 구금의 가능성만 더 높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 말이죠. 특히 이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은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고의로 조사를 회피했는데요.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그 수사를 회피할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조사 받는 사람이 누가 자기를 조사할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경찰이든 검사든 다 국가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발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조사 못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본인도 검사 오래 했지만 수사하다 보면 수사가 자기 뜻대로 안 흘러가거나 아니면 나를 안 봐주고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수사하던 사람 그 고소고발 많이 하거든요. 사건 관계자들이. 그때마다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수사에서 뺐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 수사 안 받고 대충 이른바 뭉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뭉개려고 한다고 뭉개지나요? 사안인데요. 아니,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과 같은 회피로 일관한다면은 자기에게 좋아질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법률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고를 웬만한 사고를 쳐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타조가 맹수가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부정한다고 하는데 물론 동물학자들의 얘기하면 그건 잘못 알려진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 속에 타조와 같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냥 눈 감고 나는 괜찮을 거야. 수사 안 받아도 어떻게든 지난 3월 달에도 내가 풀려났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직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데요. 지금 특검에서는 내일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 측은 7월 3일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어떻게든 미루고 도망 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7월을 못 넘길 것 같아요. 다시 구속되는 게 윤석열 피의자의 경우에는 7월 달 안으로는 다시 수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도 그럴까요? 그거는 시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슷하지 않을까요?
김건희의 경우에는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 중에는 신병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현판식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네. 뭐 빠르면 7월 달 안에 구속되겠죠. 예. 특검법 통과와 공포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조은석 특검은 벌써 이제 조사를 시작했고 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뭐 조사를 회피하면 내일 안 나오면 형사적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조은석 특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일단 특검 후보로 그 지명된 기사가 났을 때 네. 이제 시쳇말로 네. 죽었구나 이제 스타일을 아니까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구나. 밖에서 그렇게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개 끌고 산책 다닐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짐작이 그렇게 되셨군요. 예. 아니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아시는 조은석 특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일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일 욕심이라는 게 뭐 검사에게는 수사가 일이니까. 네네네. 수사와 관련한 욕심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속도감이나 일 욕심에 있어서는 많은 분이기 때문에 네네. 바로 특검 사무실도 꾸려지기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해서 영장 연장을 받아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도 알 거 아닙니까? 조은석 특검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잘 알죠. 예. 그 지금의 조은석 특검과 맞상대하는 현재의 심정은 어떻다고 보세요? 윤석열의 심정. 글쎄, 이제 보통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역지사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검사할 때 나한테 수사받던 사람들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네네. 글쎄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맨날 안 보는 데서 욕하고 있겠죠. 뭐. 요즘에 윤석열 주변에 사저 옮긴 이후로 사람들이 안 온다 해서 윤석열이가 불만을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당연한 거죠.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이 조은석 특검한테 제가 또 놀랐던 건 뭐냐면은 변호인들이 수사 방해한다 이러면서 변호인들도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3차장 할 때도 그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때 변호하던 사람들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일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역지사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예. 윤석열이 이제 만약 내일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냥 7월 3일 이후에는 나갈 거야. 이렇게 할 거라고 보세요? 나올 거요. 내일 나온다. 나오면 기세 싸움은 이제 끝났네요. 완벽하게 조은석 특검의 승리로 귀결된 거예요. 예. 안 나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또 겁은 많아요. 겁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막아줄 경호처 직원들이 없잖아요. 경호원들이 몇 명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에 있을처럼 진짜 중무장하고 막아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 경호처 직원들 상사가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제 며칠 뒤면은 한 달인데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영어로 표현하자면 so far so good이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다. 예. 뭐 국정 운영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발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충격적인 어떤 또 명령이나 글쎄 말입니다. 이런 걸 내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이 우리에게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 네. 지금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행하는 여러 가지 뭐 소통하는 모습 또 최근까지 계속 발표되고 있는 인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기저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직전에 전임자인 윤석열 정부가 워낙 형편없는 국정 운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 기본만 해도 너무너무 잘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기저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기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호남 방문해서 그 무안군수,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등등 또 예. 시민들과 소통했던 모습을 보거나 최근에 이루어진 인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네. 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리고 이른바 상평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도 지금 어제 유임됐던 그 오유경 식약처장을 포함해서 지금 2명이나 고위공직자가 유임이 됐잖아요. 네네. 농림축산부 장관을 포함해서. 네네네. 이런 거 봐서 상평 인사의 측면에서도 이건 기대 이상인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봉욱 민정수석, 이태영 민정비서관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제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네네네. 특히 봉욱 민정수석은 네. 제가 같이 근무해본 검찰 선후배 중에 네. 뭐 틀림없이 가장 뛰어난 1, 2등 안에 들어가는 분인 게 틀림없어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경험했던 검찰 인사 중에서 1, 2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예. 오. 뭐 실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인품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훌륭한 분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봉욱 민정수석 인사가 발표 났을 때 네. 아니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하는 거지?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연수원 기수가 물론 한 기수 차이 납니다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게 될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추천하고 결국에 최종적인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리셨겠습니다만, 뭐 이른바 기존의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에서는 민정수석을 계속 검찰 출신이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검찰을 알아야 검찰을 고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제가 아는 한 검찰 출신 중에 민정수석감을 고르라고 하면 최고의 후보예요. 최고의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 하면 말이죠.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내실 만큼 주식 전문가세요. 예. 그래서 사실 검사 출신인 것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이 또 주식 또 증권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얼마 안 돼서 3,000선이 넘었고요. 이러다 5,000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평가가 나올 지경인데 현재 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주가 부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주식 전문가라기보다는
거버넌스 전문가죠. 거버넌스 전문가, 알겠습니다. 네, 거버넌스 전문가인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증시에 돈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동안 불공정했던 주식시장이 공정해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버넌스의 개선은 일단은 제도적인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지. 상법 개정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 저는 주주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달성을 했습니다만 주주 간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이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선거할 때는 다 각자 한 표씩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갖고 있는 주식 수는 다 다르죠. 하지만 100만 주를 갖고 있는 회장 한 사람의 어떤 권한이나 누릴 수 있는,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력하고 한 주씩을 갖고 있는 100만 명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갖고 있는 100만 주나 100만 명이 갖고 있는 한 주씩이나 다 100만 주씩이니까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안 지켜졌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한 명이 갖고 있는 100만 주가 훨씬 많은 혜택을 그동안 누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민주주의가 이룩되지 않았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섰고 이제 주식 시장이 활짝 만개할 테니 주식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그 자본시장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겠다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지켜질 것이고요. 오늘 근데 이른바 경제 6단체장하고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만난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꺾이지 않는 개혁 의지다. 이게 사실은 반대, 저항 세력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른바 환경협을 비롯해서 경제단체들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주요 이제 언론사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학계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 역공을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우리 상장 기업들이 정말 주주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입법과 제도적 개혁을 꾸준하게 이뤄 나간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무조건 5천 찍는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장담까지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